네, 정치화담야당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기류 속에 또 새로운 불씨가 생겼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서 그만둔 한동훈 이 행정관이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한 보도 사주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데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형님. 이따가 한 밤에 예, 내가 한동훈에 관련돼 가지고 예,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예, 형님. 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의 총선 백서에는 뭐 얼마나 예산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와,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름이. 아, 그래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해서 횡령이죠, 횡령.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되려고 뭐 어쩌고 처음부터 뭐 거기서 일대일 때부터 이제 수작을 했다. 예. 이렇게 만연해 해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대선 주자 앞서부터 그렇게 하면 이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인간이다. 뭐지 우리는 하겠지.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예.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와, 까지도.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 더 간 거지. 예. 야 5번씩이나 보냈으면 답변을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아마 그래도 아, 완전 제끼려고 그랬구나, 그냥. 완전히 제끼려고 한 거지. 와, 이건 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들었지. 아, 그네요. 와.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희 여사가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네,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내역을 좀 들어봤는데, 자,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이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기자한테 직접 제보를 또 했고, 네. 이게 실제로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보신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게 7월 10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2주 전 정도에 이 대화가 있었고, 이 대화에서 아까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70억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부를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비대위원장 관련한 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네. 사심 가득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서울의 소리가 이제 당비 유용 횡령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원희룡 캠프 쪽에서 이걸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대남 전 그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총선에 용인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원모 비서관한테 밀려서 컷오프가 돼서 저 전당대회 때는 그 나경원 캠프 쪽에서 좀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8월에 서울 보증보험에 상근 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공모, 배후가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SNS에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 즉 김대남 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군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실 부실장인
정광재 대변인. 네, 네. 네, 한동훈 대표가 부끄럽고 한심하다. 네. 누구한테 부끄럽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네. 이런 것들이 정치의 이면에서 이렇게 횡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죠. 사실 이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아마 이 보도를 보신 모양이에요. 네. 상당히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개인적 영달을 위하고 또 뭐 자신의 다음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더 상상하기 어려운 목적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 또 해당 행위와 엄연한 실정법 위반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네.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른바 유튜브 방송에는 잘 반응은 안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즉각 반응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네네. 오히려 이 서울의 소리가 방송했을 때보다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걸 올리면서 이 소식이 더 유명해졌어요. 네.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더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최초의 김대남 전 행정관 측에서는 그냥 뭐 이거 좀 허세다, 뭐 넋두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대목만 보더라도 그 좌파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었던 당시 여의도공원에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동훈 당시 어떤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저런 본인의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를 서울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와요. 네. 이 실행이 됐던 내용들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보통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본인들 가족 중에 누가 형이 싫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아니 상대당인 민주당을 고발사주하는 것도 불법적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이지 않지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한 당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책 이권 다툼의 이득 때문에 당시 비대위원장과 그 전당대회 나온 후보 자체를 다른 쪽에 있는 진보 측에 있는 그 어떤 언론사의 내용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걸 실행하고 전당대회에 되지 않도록 한다 하는 네. 것들.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어떤 만남 자체도 안 되는 것도 한심한데 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했을 때는 집권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에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기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수습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 어떤 분입니까 대체? 사실 지난 2022년 대선 캠프에서 윤공정이라는 팬클럽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대선 캠프를 함께 뛰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뭐 건설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2022년 대선 이전에는 정치권에서 활동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실에 가서 시민사회 수석실 밑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네. 본인은 그 후에는 이제 이 용인갑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총선에도 출마했었는데 용인갑에 이른바 뭐 찐윤 후보라고 하는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을 받게 되면서 총선에 나오지 못했었죠. 네. 이후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또 나경원 캠프에 가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관련한 통화를 했던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또 8월 초에는 SGI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이게 금융 공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상근 감사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을 이렇게 지원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 측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대통령실 그만두고 나서 벌어진 일이고 불법 행위를 한 기자와 유튜브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이다. 그럴까요?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시 사주를 받아서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이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당시에 뭐 이런 전당대회를 방해할 만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좀 이 불리한 자료를 흘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자료는 국민의힘 쪽이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돈을 들여서 선거 판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조사와 대권 후보와 관련한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그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 그러면 소상히 알고 있었는지 또 당시에는 이제 다른 후보의 캠프에 가서 특보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자신이 뛰었던 후보든 아니면 다른 경쟁 후보든 이른바 찐윤 후보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정보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도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윤리위 감찰이라든가 뭐 법률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소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 당시에 이 여론조사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넣었다. 이 사실은 지금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총선 백서 편찬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70억 정도 들여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장과 그걸 담당했던 말하자면 한 부실장급이나 실장급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백서를 뭐 주관했던 조정훈 당시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고 기사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녹취록.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누군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친윤 그룹. 꼭 김건희 여사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친윤 그룹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시 후보의 어떤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공작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선거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공작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게 뭐 진보 쪽의 언론에 흘렸다는 자체 안에서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까지는 이게 공보의 역할과 어떤 공세 역할로 볼 수 있으나 이건 너무나 조금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정치 공작이라고요. 전형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아까 해명처럼 단순히 본인이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한동훈 대표의 조치 사항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전당대회 위에 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선임 행정관으로서 간 곳이 바로 SGI 서울보증의 상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연봉이 3억 원에 기사 딸린 차가 나오고 판공비도 꽤 주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관급에서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그것도 녹취에 의하면 골라서 자기가 갔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녹취를 뭐 100% 다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가 골라서 갈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자리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 마치 훈장이 돼서 정부 금융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그 관계 기관에 이렇게 상근 감사나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당이든 아니면 그 인사를 추천한 뭐 대통령실이든 관련 그 부처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소용진 부대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가 낙천한 선거에서 이제 컷오프된 분이잖아요. 네네. 행정관급의 이런 분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네. 비서관급도 못 가는데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이거는 얘기했더군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떤 보훈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갈 수가 없다는 게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어떤 서울보증보험의 감사 자리, 그다음에 연봉 3억 원에 여러 가지 판공비까지 따지면 대단히 많은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통상 비서관급 이상들이 가기도 힘든 자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갔다는 것은 이분이 뭔가를 크게 한 건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을 희생해서. 저는 그게 아니고서는 이 자리를 갈 수 없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친윤그룹이든 아니면 그런 이런 공공기관에 인사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용산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대통령실 부인을 하고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도 뭐 본인이 아무 어떤 힘도 없었고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 이면에는 용산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밝혀낼 작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부분까지도 어떤 김대남 행정관은 지금 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